국방부가 지난 6월 국군방첩사령부를 3개 조직으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와 정보 분야에서는 방첩 기능이 분산되면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어떤 역할을 해온 조직이며 이번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국가정보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근무했던 최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장을 만나 이번 개편의 의미와 쟁점을 들어봤습니다.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이거든요. 자기들이 해체라고 그랬더니 네, 해체란 용어를 이제 해체입니다. 이게 뭐 해체지 뭡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현재 방첩사는 과천인가 어디 있죠. 네. 그것도 아마 이제 그러면 존재가 안 되죠. 이렇게 해체되면 거기에 세 개가 들어간다는 건 또 뭐라 해체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은 나중에 언젠든 간에 또 거기서 이렇게 하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떠날 것 같아요. 이 조직 자체를 어디 용산이나 어디 갖다 놓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요. 확실히 좀 정치적 메시지를 좀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메시지는 정치죠, 뭐 네. 정치죠. 정치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다음에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정치적인 논리가 배제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정치인들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목표는 정권을 창출하는 거고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표고 자기 지지층을 견고히 하는 거고 자기 지지층을 이제 어떤 그런 지지를 받는 게 이게 목표인 거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건 안보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우리는 이제 북한하고 또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구도를 갖고 있는 이런 입장이 있고 최근에 뭐 신냉전이라든지 미중 어떤 패권 경쟁이 또 되풀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북한이 이제 지금 뭐 적대적 두국가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우리한테 대한 적개심을 노골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기관이든 방첩기관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거의 실패하거나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삑살이라고 그러는데 삑살이 나는 거는 이제 드러나요. 사실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것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라든지 대공전선에서 한 역할은 정말 그거는 뭐 수십 건의 책을 써서라도 이제 다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하는 얘기만 당신도 참 불쌍하다. 왜냐면 보통 정부의 일은 뭐 한 건 하고 이러면은 공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정책 하나 해갖고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왜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 방첩기관은 그게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다 기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는 한목적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있고요. 뭐 이렇기 때문에 묻혀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십 년간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가 방첩이라든지 뭐 가첩 잡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면서 또 축적된 게 있거든요. 노하우라는 게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한 70년, 80년 역사를 이제 가진 거고요. 출발은 우리가 이제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북한의 어떤 그런 간첩 위협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방첩 때부터 시작해서 보안사, 기무사, 뭐 이제 방첩사 거치면서 그들이 했던 대공전선에서의 역할 이거는 이제 숨겨져 있지만 많이 발표가 안 되고 숨겨져 있지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내의 군사 기밀 유출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군내의 어떤 그런 안정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군에서 이제 보통 정보사가 있고 방첩사가 있는데 정보사는 북한과 관련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북한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를 쌓고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그런 군사 기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수하는 입장이라면 방첩사는 우리의 어떤 기밀이 기본적으로 북한 적에게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역할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면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보면 되고요. 군이라는 존재는 정말 굉장히 또 위험한 칼이기도 합니다. 그 방첩사가 계엄을 해서 그 칼이 이제 국민들에게 향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칼이 언제든지 군이 어떤 그런 견제 기능, 그 다음에 군 내의 어떤 보안 기능, 쿠데타의 모의라든지, 그 다음에 반역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은 또 그 군이 언제 어떤 형태로 국민에게 다시 다가올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첩사라는 존재가
일반인들한테는 좀 낮습니다. 거의 하사관이나 장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이제 방첩사라는 존재를 하는데, 그들에게는 방첩사가 굉장히 조금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뭔가 누군가는 보고 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껄끄러운 존재인데, 그렇게 껄끄러운 존재가 존재함으로써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비리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 누설이라든지 이런 게 억제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냉전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안고 남북이 대치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고 있는 데다가 탈냉전 이후에 새로운 등장한 위협, 산업 스파이, 뭐 사이버 테러, 뭐 이런 위협들까지 이제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군 내에서의 그런 역할은 방첩사가 주로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각 부대에 방첩사가 다 있었거든요. 방첩사 파견대가. 심지어는 육본에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사령부, 그 다음에 사단, 현대 끝까지는 제가 파견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과연 없애는 건지, 근데 그 없앤다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존재함에 따라서 부작용도 조금 있습니다. 대신에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있죠.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런 보안에 대한 아무래도 관리를 좀 더 신경 쓰려고 할 테고, 그런 점은 또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파견대를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한 아직까지는 발표는 없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제 이게 방위산업 같은 거에 대한 보안 문제가 저는 이제 근데 방위산업이 그동안은 방첩사에서 거의 아마 1대1 마크 정도로 됐을 거예요. 방산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산 관련 그런데 1대1 마크 정도까지도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식의 본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기는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노출되고 나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뭐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대처밖에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여기서 이게 멈춰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건 모르겠어요. 방위산업 기술 같은 거 하나 유출되는 거 막으면 국부가 뭐 몇 조씩 유출되는 이런 거를 이제 차단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삼성 관련 그 있었죠, 기술 하나. 한 것도 이제 예. 그런 정보 제공을 해가지고 포착된 걸로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게 국부 유출을 차단해야 되고, 일회성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씩 가랑비에 엎쳤듯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지금 아마 뭐 반도체도 뭐 이런 종이 한 장 정도 차일 거예요. 중국하고 차이가. 요걸 이제 완전히 역전된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제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들하고의 그런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전히 북한이지만은 북한이고 북한 간첩을 잡고 그다음에 막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건 기본이고요. 특히 4차 산업시대까지 이르려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안보 위협들, 사이버, 그 다음에 산업 기밀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이거를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방첩사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뭐 기사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또 쌓아왔을 텐데,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흩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위협들, 뭐 흔히 말하면은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산업 스파이 문제라든지 이런 데도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쌓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역할 이런 거를 뭐 많이 깨닫고 노하우를 축적해 왔는데, 요게 이제 어떤 확실한 대안 없이 이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거는 조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방첩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너무 모르는 상태니까 뭐 이런 게 나와도 뭐 방첩사가 없어지면 뭐 어때, 이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안보를 전문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이렇게 상수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 안보가 더 미중화 있는 시기에 굳이 이렇게 그 전자권 뭐 전환 같은 것도 서둘러가면서 굳이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정보 자산이거든요. 정보 자산은 특히 그 위성 자산 같은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장난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정보자산을 공유하면서 저 작전을 해야 되는데 굳이 전작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포스타가 되고 우리가 쓰리스타가 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은 반대거든요. 주일 저기 저 미군 사령관이 쓰리스타고 우리가 포스타거든요. 제가 전작권을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차근차근 거기 저 여건을 봐서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이제 이 방첩사 해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상군 사관학교 동폐 문제라든지 물론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 내에 정치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개혁하는 거를 한 이해를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보 상황이 더 엄중해질 과거보다 엄중해질 시점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방첩사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상군산업 통합 이거는 좀 더 거시적이잖아요. 정말 거시적이고 이제 전작권 문제든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첩사 문제는 조금 더 굉장히 이거보다는 조금 미시적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동안 뭐 또 한번 뭐 군사지원사령부가 됐다가 방첩사령부 됐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으면 그래도 근본적인 뼈대는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해체 작업, 생선을 마치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제일 우려스럽고 특히 이제 방첩사가 그동안 그 방산 관리를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 방산도 지금 K방산이라고 그래서 거의 뭐 세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특화된 게 좀 있습니다.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보완 하는데 그런 쪽이 굉장히 또 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선은 세계 축도 같이 해야 되지만은 네. 이 세계 축이 각각 그러면은 국정원하고 관뚜파트하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국정원하고 관뚜파트 할 건지 그동안 방첩사, 국정원, 경찰 이런 삼각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첩사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국방안보정보원도 국정원하고 같이 하고 중앙보안감사단도 국정원하고 하고 뭐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하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그 우선은 세계로 분리시켰으면 이 세계가 어떻게 서로 융합적으로 되고 여기에 컨트롤 타워가 누가 과연 있는 건지 미국도 저기 국가정보장실을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 이 컨트롤 타워를 누가 할 건지 국방부 장관이 할 건지 그러면 이런 컨트롤 타워도 있어야지 이게 하나의 일관된 군에서 일관된 보안, 방첩 그 다음에 대공수사에 일관된 거를 대외기관하고도 같이 업무 협조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관기관 간 협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동신문 하지 않습니까? 탈북민들 넘어오면은. 그럼 뭐 예를 들어 국정원도 참여하고 방첩사도 참여하고 정보사도 참여하고 경찰도 참여하고 이렇게 보통 합니다. 유관기관이.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어선에 하나 넘어왔다. 이러면 합신소라는 게 이런 게 바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국민들에게 좀 더 소상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설명들이 없어요. 없었던... 나는 논의도 없었는 거 아닌가.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별로 그런 데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분리됐을 경우에 국민 여론이 어떨지 뭐 이런 걸 주로 살펴본 거 아닌가. 뜸들이기 식으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던져보니까 군내도 별로 뭐 반발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요거를 공식화한 거지. 방첩사는 사실은 거기 제가 알기로는 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행령만 방첩사 뭐 령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군 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정원법은 법에 의해서 바꾸는데 이거는 아마 방첩사령부 설치령인가 뭔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국무회의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돼요. 그래서 아마 뭐 정부 의지대로 간다면은 갈 것 같은데 대신에 뭐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좀 더 국민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세 개로 나눠놨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그 원래의 순기능적 역할을 하던 거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느냐? 이게 청사진은 왜 안 내놓느냐?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말고 거기다 청사진을 내놓고 이 세 개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같이 발휘해서
이렇게 분리시켜 놨지만 과거에 방첩사가 하던 순기능적인 역할 그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것만 그냥 해체한다. 분리한다. 세계. 이렇게만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일반 사람들이 뭐 자물쇠가 없는 거죠. 뭐 대문이 열리는 거죠. 군의 대문이 열리는 겁니다. 방첩사가 없다면은 우리가 다 집에 대문 있지 않습니까? 현관 출입문.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기업도 가면은 다 우리 학교는 아무나 들어오지만은 기업 이런 데 가면은 지금 못 들어가죠. 그죠? 기업도. 다 거기 이제 보안 시스템 있고 이런 데인데 그게 그동안 일관되게 특히 군내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 장벽, 그 다음에 그걸 침투하려는 것은 방첩사가 사실 역할을 했는데 이걸 확실한 대안 없이 대문을 이제 연다. 문을 세 개를 만든다. 그런 이제 게 우려스럽다. 문 하나는 굳건하게 지키면은 지킬 수 있는데 문을 세 개로 만들어서 어느 문이 정말 약한 고리가 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방첩사는 어떻게 보면은 군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 우리가 특히 이제 군이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지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